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EV6 불난 거 있죠?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기아를 시원하게 까준다거나 화재 원인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신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공학 박사도 아니고 화학 박사도 아니고 소방청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EV6가 헝가리에서 불이 났죠. 기본적으로 헝가리 사람도 아닙니다. 괜히 전문가들 영역에 주제 넘게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어설픈 내용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건 할 수 있죠.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나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분석해서 쉽게 전달해 주는 걸 계속 해왔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그걸 해보려 합니다. EV6 화재 사건에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무조건 걸러야 하는 내용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V6가 화재로 난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불이 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20년 된 소나타 같은 게 불이 났대요. 그러면 크게 이슈가 안 됐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오래됐고 신차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EV6는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심지어 EV6 출시 이후 처음으로 화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화재에 민감한 전기차입니다. 야, 이것도 신차 결함이야. 이러니까 흉기차 소리 듣지? 배터리가 문제인가? 온갖 궁금증들이 생긴다고요. 저도 이 내용을 다뤄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저희 스포일러가 진짜 자동차 시장 이슈는 제일 빨리 다뤄드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건 2주 전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다루는 걸까요? 사실 지금 다루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평가하더니 갈아탔네, 현대 빨아주려고 애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화재 원인입니다.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한 건 그 어떠한 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차가 문제인지 배터리가 문제인지 사고가 원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다루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지원해서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썸네일 먼저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맞춰서 내용을 끼워 맞추면 되나요? 저는 무지성 빠가 되기도 싫고요, 무지성 빠가 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EV6 화재 사건을 접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EV6 화재 원인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말 농담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걸 가지고 EV6는 쓰레기다, 현대차는 역시 흉기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화재가 나는 EV6는 헝가리 소방당국이 뭐라고 했나요? 장벽하고 충돌한 뒤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차량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고 외부 충돌이나 다른 결함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 말은 뭔가요?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배터리 결함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외부 충돌로 인한 화재이거나 또 다른 결함이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상을 다시 봐도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앞쪽에서 불이 나고 있죠. 일단 이것만 보면 SK는 한숨 놓은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화재 원인은커녕 해당 사고차가 4륜구동 모델인지 후륜구동 모델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는 바람에 조사 당국이 이걸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일단 이 소식을 접한 인사이드 EV도 1차 원인을 차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원인이 있으면 2차 원인도 있을 거잖아요. 벽에 부딪힌 다음에 가연성 물질 같은 게 불이 붙거나 했을 거니까요. 화재 발생 위치가 보닛 쪽이죠. 현대기아차 전기차 특징이 테슬라처럼 프렁크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처럼 워셔액이나 냉각수 같은 게 죄다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인데 냉각수랑 워셔액도 굉장히 불이 잘 붙거든요. 여기에 뜨거운 물질이 붙으면서 불이 번졌거나 만약에 4륜구동 모델이었다면 앞바퀴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전압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불이 붙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모터가 손상됐거나요. 자, 이건 결국 무슨 말인가요? 아직 불이 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EV6는 쓰레기다, 현대차는 흉기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EV6는 쓰레기다 이런 결론으로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런 결론을 바라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논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3단 논법이라도 가능해야죠. 3단 논법이 뭐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 논법, 말하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시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따라서 철수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자, 그러면 EV6는 쓰레기다 이렇게 결론이 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하나요? 결함으로 불이 나는 쓰레기차다, EV6는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났다, 따라서 EV6는
쓰레기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지금 소전제가 명확한가요? EV6가 설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나요? 그런 발표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슨 논리와 근거로 EV6는 쓰레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끼워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댓글에서도 엄청 심하게 까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 불이 난 EV6를 진짜 비판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원인이 냉각수래요. 그러면 EV6는 불이 나니까 결함 덩어리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전기차는 냉각수나 워셔액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불이 붙지 않는 전기차 전용 냉각수를 의무적으로 넣어주고 소비자들도 제조사가 권장하는 냉각수를 사용하도록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이건 뭐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까기 바쁜 사람들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제조사 편 들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 누구일까요? 제조사 빨아주니까 광고 수입 짭짤하지, 이런 거예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제조사를 까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 대체 누구인가요? 이런 콘텐츠를 접하는 구독자나 정보 수용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나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라고 함은 이런 식으로 까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뭔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뭐겠어요? 진짜 이번 사건 이후에 생산되는 EV6에는 전기차 전용 냉각수를 넣어주고 워시액도 불이 붙지 않는 걸 기본으로 넣어주고 권장사항도 그렇게 바뀌는 게 소비자들을 위한 이익이자 변화 아닌가요? 현대차는 쓰레기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요? 이런 콘텐츠를 봐줘서 조회수 올라가고 그 조회수로 돈 벌고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이렇게 깐다고 해서 제조사가 이익을 가져갈 건 없잖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떤 거랑 같다고 보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바뀐 건 뭔데요? 이건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결국 정보 수용자들이 이런 걸 걸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쉬운 건 최대한 많은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채널들을 보다 보면 나름대로 급이 나뉘겠죠. 아, 여기는 무지성이네, 여기는 논리가 좀 괜찮네, 와 여기는 내용 짱인데 구독, 이렇게요.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대신 이 리스트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짜는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정보를 걸러듣는 게 인생에서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정보 잘 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거창한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죠.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넣고 이걸 밖에 나가서 떠들어요. 이게 바보지 뭐예요. 그리고 이게 퍼지고 퍼져서 잘못된 여론이 되면 괜한 공포감만 조성된다고요. 자동차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기계장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가장 불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기계장치이기도 합니다. 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처럼 냉각수랑 워셔액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휘발유를 싣고 다니잖아요. 불이 닿기만 하면 타오르는 휘발유를 70리터씩 싣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추돌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최대한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조사들이 할 일이고 경쟁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따져봐야 할 게 전기차는 진짜 내연기관차보다 위험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휘발유를 싣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났을까요?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기준이 꽤 명확합니다. 충돌이나 외부 충격 요인 없이 주차나 주행, 그리고 충전 중에 생긴 단독 사고 기준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2건이 발생했고요. 2019년에 3건, 2020년에 7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7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중에 어떤 게 화재 가능성이 더 높은지도 봐야죠. 소방청이랑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확률이 내연기관차는 0.01%고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전기차 그룹은 0.0027%라고 합니다. 이걸 단위를 바꿔서 설명하면 내연기관차는 10만 대당 10대, 전기차는 10만 대당 2.7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숫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할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오래된 차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화재 발생 확률이 당연히 더 높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화재 원인과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보신 자료가 단독
한국 사고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전기차 화재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전기적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기계적 요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뒤를 이었고, 교통사고는 오히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기차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그러니까 자동차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불이 날 확률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적다는 거죠. 전기차가 무조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잘못 퍼지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시고 다시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로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화재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뭔가요?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가 아니라 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하느냐죠. 김승현 편집장하고 학교 다닐 때 열폭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나거든요. 이걸 우리 영상에서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전기차 화재가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화재가 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불을 진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니까요. 실험 영상을 하나 볼까요? 소방청이 실시한 미공개 실험인데 질식 소화포를 덮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알코올 램프 불을 끌 때 뚜껑을 덮어서 끄잖아요.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런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봤더니 불이 안 꺼졌습니다. 소화기를 써도 안 되고요. 열폭주 현상이 뭐냐면 배터리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안에서 열이 나면서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온도가 1000도 넘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열폭주 현상인데, 이 열폭주 현상이 연쇄로 일어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작은 배터리 셀이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모여있는 배터리 팩이죠. 자, 배터리 셀 A, B, C, D가 있어요. A에서 불이 나서 불을 껐어요. 그랬더니 B로 옮겨가서 불이 다시 붙고, B를 끄면 C에 또 불이 붙고, 이렇게 열폭주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서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끄기가 힘든 거고요. 전기차에 불이 나면 전소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세 번째는 전기차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싶으면 현대차는 쓰레기다, 현대차 사는 사람은 호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를 좋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기아한테 돈을 받아서 실드를 쳐주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현대차 행사도 못 가고요. 돈 받을 일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희 채널 댓글창이 더러워지는 꼴을 보기 싫어서요. 댓글창이 현대차는 쓰레기다, EV6는 결함덩어리다, 저걸 왜 사냐, 현대차 빨아주네, 이런 걸로 가득 차잖아요.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아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잘못된 여론이 생기고 이 여론 때문에 문제 없는 영상들까지 욕을 먹는다고요. 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차를 왜 이따위로 만드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이거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성으로 까는 것만큼 바보 같고 소모적인 일이 없습니다. 쓰레기다, 호구다, 난리친다고 해서 바뀐 게 뭔가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 제대로 지적하자 이겁니다. 괜히 저희 채널 댓글창까지 더럽히지 말고요. 저는 정치인들처럼 거창하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시장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고요. 이런 일도 하기 싫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렇게 고생하는 친구를 보는 게 고통스럽고 싫었습니다. 지금은 저랑 일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전기차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다, 저 같으면 일단 소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차보다 전기차 충전기가 더 무섭거든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나요? 이거 충전하다가 불이라도 나봐요. 전기차는 가뜩이나 불 끄기도 힘든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하주차장 폭발사고 기억하시죠? 아마 이거만큼 큰 피해가 될 겁니다. 일단 소방법부터 개정해서 전기차 충전기 관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기 규격에 따라서 화재 진화 도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한 도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까지 법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는 절연 냉각수를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게 이것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산차랑 수입차 모두요. 정부랑 제조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는 기술부터 개발해야겠죠. 사실 이건 제조사의 역할이 큰데,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걸 이런 곳에 쓸 수 있게 정부가 관리 감독 좀 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리고 소방청 같은 곳이랑 힘을 써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가 보급되고, 이게 대중화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니까요. 제조사가 화재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재료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소비자들이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피해라도 크지 않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콘텐츠로 목소리를 높이고 댓글로 까내리고
국민청원 같은 걸로 이슈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주장해야 할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EV6 화재 사건을 현대차는 쓰레기다, 현대기아차 사는 사람들은 호구다, 현대차는 소비자를 차별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주제의 근거로 쓸 수도 없고 중간 내용으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것조차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빠랑가를 나눠서 싸운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 모든 운전자들은 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는 열망이 있잖아요. 저도 운전자이자 소비자이자 정보 수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운전자, 소비자, 정보 수용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똑바로 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영상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김승현 편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EV6 화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